안녕하세요. 한미봉사회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HSS,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 간병인분들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부터죠. 그 전까지는 간병인 선생님들께서 그 카운티에서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2번 보내주는 타임시트를 손으로 작성하셔서 카운티 우편 발송하시면 그 카운티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타임시트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사용을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컴퓨터나 이제 이런 인터넷 사용을 잘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시스템이지만, 그동안 컴퓨터가 낯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챌린지가 돼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타임시트를 작성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저희가 비교적 하나하나 세세하게 동영상 따라서 하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인터넷 서비스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이 전자등록 서비스 EVV가 무엇인지, 그리고 IHSS 웹사이트 계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자등록 서비스가 무엇이냐? 작년에 선생님들 IHSS에서 엄청나게 편지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EVV 해가지고 편지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Electronic Visit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작성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온라인화 시켜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전산화시킨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그림 보이시죠? 컴퓨터나 랩탑, 노트북, 핸드폰, 셀폰 이런 것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타임시트도 제출하고, 그동안에는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타임시트를 보냈는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뭐 딜레이 되거나 이래서 내 중요한 월급을 또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는 얼마를 받는지 그것도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중요한 서류를 내셔야 되는데 그 서류가 이제 카운이 요청을 했는데 월급 증명서가 늦게 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바로 연결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게 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EVV 전자등록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웹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먼저 중요한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의 주소창.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모든 웹사이트들은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살 때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주소가 뭐냐?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https 그 다음에 뭐 www.ihs.co.logi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는 하나하나 치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구글 웹사이트에다가 IHSS 웹사이트라고 치시면 돼요. IHSS WEBSITE라고 치시거나, 이 주소창을 나는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들 여기 구글 서치 많이 하시잖아요. 그 구글 서치에 보면은 여기 밑에 돋보기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찾겠다는 서치의 의미거든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똑같이 IHSS 웹사이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엔터 버튼이나 뭐 누르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제 여기 이 화면 보이시죠? 이 밑에 여기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제가 위에다 써놨어요. 제일 먼저 뜨는 IHSS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된다.
이렇게 구글에서 설치를 하면 선생님이 설치한 것과 관련되는 많은 것들이 쭉 떠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 해놓은 거 있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쬐끄맣게 www 2 ihssca.gov 아까 그 제가 불러드렸던 파란색 주소 있죠? 위에서 보시면 이 주소가 이렇게 작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IHSS 웹사이트. 나는 빨갛게 박스 안 되어 있는데 이 박스는 제가 한 거예요.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한 거니까 그냥 여기 IHSS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데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네, 이렇게 어떤 간병인과 환자분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 화면, 그리고 여기에 IHSS 일렉트로닉 서비스 포털이라고 하는 대로 뜨고요. 자, 제가 여기 구성을 조금 살펴볼게요. 로그인,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이쪽에 로그인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First Time User라고 해서 Regis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기존에 내가 아니면 내 자녀분이 아니면 내 친구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가입시켜줬다. 그래서 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미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는 이 사이트 자체가 처음이고 이 온라인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터넷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회의를 가거나 뭐 세미나를 참석을 해도 처음에 내가 누군지 등록을 해놔야지 되잖아요. 그것처럼 웹사이트도 내가 처음에 가입을 해놔야지 이제 다음번 이용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 우선 그분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First time 유저들은 여기 Register Here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음 화면 이동해 볼게요. 그게 바로 이제 계정 만들기인데요. 계정 어카운트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랑 화면이 똑같아요. 여기서 First time 유저이기 때문에 Register Here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 동그라미나 네모는 원래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동그라미가 없어 당황하지 마시고 이 파란색 Register Here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꼭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영어가 다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웰컴은 우리가 아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이 포털에 오신 거를 환영을 하고요. 여기는 뭐 레지스터 하시는 데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동그라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m a recipient. 나는 환자입니다. 또 두 번째, I'm a provider. 간병인 분들은 프로바이더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빨간 거에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빨갛게 제가 네모해 놓은데 여기 동그라미를 손이나 마우스로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Begin Registration Process에서 등록하기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면 캔슬 있잖아요. 캔슬 누르면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더 여기 두 번째 거 꾹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란 화면을 꾹 누르시면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쉽죠? 네. 그럼 어디로 이동을 하는 이 파란색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또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 2, 3, 4, 5 5단계를 거쳐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뭐 5번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유저 인포메이션에서 유저가 나예요. 내가 이제 가입하려는 내가 내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생년월일, date of birth 나오고 프로바이더 넘버가 나오고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죠. 여기 다 입력하시지 말고 last four digits, 그러니까 뒤에 4자리 번호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그쵸? first name, last name,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내 프로바이더 넘버, 소셜 넘버 네 자리 넣는데 중요한 거는 이 first name, last name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middle name으로 썼다가 어떨 때는 first name에 붙여 썼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first name, last name은 내가 프로바이더 그 enrollment 신청하고 교육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쓰는 게 가장 좋고 그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바이더 처음에 승인이 날 때 카운에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편지는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네 번째 요구하는 프로바이더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자리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운전면허 따면 내 개인 운전면허 번호가 생기듯이 선생님들이 프로바이더 자격을 취득하시면 그 면허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생년월일과 프로바이더 넘버와 소셜 넘버를 넣고 다시 엔터를 툭 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밑에 파란색 버튼 있죠? 제가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개인정보를 넣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IHSS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은 쉽게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뭐 쇼핑몰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SSN 아니면 하다못해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가입을 하실 때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예를 들어놨는데 보시면 제가 이지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LEE 2021이니까 2021.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기 쉽고 타이핑하시기 쉬운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뭐 내 이니셜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자주 뭐 사용하는 단어 뭐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요. 단어 숫자를 조합을 하셔서 아이디를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패스워드 비밀번호죠. 비밀번호는 조금 까다로워요. 뭐냐? 남들이 알고 들어가서 막 신청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알 수 있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호도 넣어야 되고 숫자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로만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캑스 2021 그 다음에 골뱅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더 편하신 거 만드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메일을 넣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이 어카운트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이메일 만들 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봉사회 스마트폰 교육 그 동영상에 가시면 이메일 계정 만드는 거를 또 저희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메일을 만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하셔도 저희가 이메일 만드는 걸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메일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내 통장 번호와 통장 정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셔서 뭐 패스코드도 넣으셔야 되고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보시고 그 이메일 만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메일이 있다고 가정하에 저희가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세 가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저네임을 만드시고요.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선생님 제발 어디다 메모 좀 해놓으세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몇몇 분들이 잃어버려서 다시 찾는 과정을 겪었는데 카운티에 전화를 해야 되고 담당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어로 해야 되고요. 이제 통역관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대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꼭 선생님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제 옆에 계셔야지 제가 또 연결을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 이메일을 꼭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는데 또 하나 팁, 대문자, 소문자 제발 구별해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드느라고 다 대문자로 했는데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디나 패스워드 만들 때. 그럴 때 내가 대문자로 한 글씨가 무엇이고 소문자로 한 글씨가 무엇인지도 잘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다음 파란 버튼을 누르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Security Ques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나만 아는 것으로 했어도 누군가가 들어가서 선생님들 정보를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타임시트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거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잊어버렸을 때 그거를 컴퓨터에서 일단 상담원에게 연결하기 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 시큐리티 퀘스천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컴퓨터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이지영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지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 고향이 어디냐, 뭐 당신이 키우던 첫 번째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뭐 당신이 가졌던 처음 차의 브랜드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사실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기 편한 걸로 질문을 선택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 도와드릴 때 좀 답을 정해놔요. 뭐 당신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피. 내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 해피여서가 아니라 그거를 치기가 가장 쉬워서 해피라고 해놓거나 아니면 당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가 도그, or cat,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로 해놓는 게 그게 선생님들 글씨 수가 제일 작아서 글자 수가 제일 작아서 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제가 이 시큐리티 퀘스천을 작성을 해드릴 때 이렇게 임의로 편한 걸 해드리면 나 그거 답 아닌데 내가 키우던 고양이 개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그 질문과 그 대답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아이디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헷갈려서 로그인이 안 될 때 첫 번째 이 시큐리티 퀘스천이 맞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답조차 틀려버리면 정말로 그때는 카운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질문과 대답을 꼭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팁 해놓고 노란색으로 써놨죠. 기억하기 쉬운 질문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해놓아야 됩니다. 자, 됐고요. 이 세 번째까지 마치면 네 번째, 여기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 2, 3단계는 다 이 IHSS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 막 뭐가 떠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멈췄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 선생님들한테 시큐리티 퀘스천까지 하시면 선생님 아까 이메일 입력하셨잖아요. 그 이메일로 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줘요. 여기서 말하는 링크라는 것은 이 사이트와 연동이 되는 긴 주소를 말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3번까지 하신 다음에 이 4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뜨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check your emai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내 이메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띠링 하고 IHSS에서 와 있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을 들어가셔서 거기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꾹 눌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3번 시큐리티 퀘스천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이 4단계로 넘어가면 이메일 어쩌고 저쩌고 뜨면서 이제 갑자기 화면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뭐 눌러야 되거나 아까처럼 정보를 입력해야 되거나 선택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 선생님이 앞에서 할 수 있는 단계를 맞춰서 내 이메일로 최종 확인을 해달라고 IHS에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마치시고 이 4단계로 넘어오셨을 때는 내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이메일에서 최근에 온 IHS에서 온 이메일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파란색으로 쭉 링크가 떠요. 그거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IHSS 웹사이트로 뜨는데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앞에 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onfirm Registration.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시면 써있죠. 처음 가입했던 화면으로 이동함이라고 써있어요. 아까 아이디도 만드셨고 패스워드도 만드셨고 시큐리티 퀘스천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차를 고쳐도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시동이 잘 걸리는지 내가 고치려고 했는 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메일로 내가 이 링크에 들어와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이 시큐리티 퀘스천이 잘 입력이 됐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컨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아까 링크를 4번에서 누르시면 어디로 가느냐? 이 화면으로 올 거예요. 자, 이 화면 익숙하시죠? 이 할머니와 이 여자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아까 우리가 왼쪽에 아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거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 그 나중에 화면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아까는 처음에 들어온 처음 방문이시라서 Register for the IHS website to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왔었어요. Register here로 들어왔는데 이미 우린 이걸 마친 거기 때문에 컨퍼메이션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왼쪽에 있는 거. 유저네임, 선생님이 아까 만드신 아이디를 넣으시는 거고요. 이때 대문자, 소문자, 숫자 잘 구별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또 패스워드도 있어요. 패스워드 내가 만든 비밀번호 이것도 대문자, 소문자, 기호 잘 구별해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내가 이거 유저네임 맨날 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Remember me라고 여기 노란색 밑에 네모난 박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만약에 제가 아까 아이들 LEE라고 했잖아요. L만 쳐도 자동으로 그 글자가 다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 넣으시고 패스워드 넣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가입이 다 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온라인 계정 만들기였어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너무 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영상으로 그냥 빨리 넘기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간병하시는 분들이 부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간병을 받는 분도 고령이시고 간병을 하시는 분도 고령이실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젊은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조금 속도도 느리시고 또 천천히 반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쉽게 하실 분들이 아니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HSS에서 온라인 탐시를 작성을 하시려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개인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IHSS 웹사이트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된다. 첫 번째 뜨는 거에 대해서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했고 제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Register Here 라고 되어 있는 데를 먼저 누르셔야 된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계정 만들기 시작인데요.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웰컴, 반갑습니다 하고 당신은 레시피언입니까? 프로바이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레시피언은 케어를 받는 사람, 환자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프로바이더, 간병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체크를 꾹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begin, 레지스트레이션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단계 유저의 인포메이션을 넣는 거예요. 선생님의 first name, last name, 생년월일,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넘버 요거는 꼭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러면 내 프로바이더 넘버 내가 처음에 받은 편지 없었는데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선생님들 받으시는 페이스톱 있잖아요. 그 월급 명세표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들 프로바이더 아이디, 프로바이더 넘버가 있어요. 그거 9자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 넘버 뒷자리 4자리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저네임, 그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고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이메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단계에서 내가 이메일로 모든 과정을 컨펌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입력이 된 다음엔
뭐라고 하죠? 개인 보안 질문, 그쵸? 시큐리티 퀘스천을 누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기억하기 쉬우신 거, 대답하기 쉬우신 걸로 정해 놓으시되, 중요한 거는 이게 시큐리티 퀘스천이 아마 3개 정도 질문하고 답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되 아이디,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 시큐리티 퀘스천 요거는 꼭 좀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메모를 해놓으시되 대문자, 소문자, 기호, 숫자 다 표시해서 잘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스킬 퀘스천까지 마치면 이메일로 컨펌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4번째 단계까지 오시면 다시 이메일로 돌아가서 IHSS에서 온 이메일에서 그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파란색 링크로 되어 있는 IHSS 웹사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메일 링크를 딱 누르면 이 마지막 화면으로 다시 처음의 화면이죠. 처음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왼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엔 오른쪽에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을 꾹 누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들었던 시큐리티 퀘스천이 하나가 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질문 중에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어머니의 성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들이 만드신 대로 선생님이 만들지 않은 질문은 안 떠요.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 3가지 보안 질문 중에서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로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카운트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2번 드렸고요. 자, 아직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기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일 기다리셨던 타임시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에서 설명했던 구구절절한 과정들이 사실은 이 타임시트 제출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타임시트를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였죠. 종이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달에 2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단위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월급도 15일, 한 달에 2번 그렇게 2주에 1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은 똑같아요. 이제 나는 한 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에 등록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왼쪽 화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시트 작성하실 때마다 여기 유저네임, 패스워드 누르시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네모가 뜹니다. 3개의 네모가 뜨고 파란색, 녹색, 갈색. 이거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떠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나는 박스가 2개밖에 안 떠요 하시는데 이 2개는 레시피언, 환자분들 아이디로 들어가면 2개가 떠요. 타임시트과 그분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 recent payment라고 되어 있는 게 안 뜨고 이 what's new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개가 떠야지 이게 프로바이더의 제대로 된 사이트 접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처음에 이 파란색 네모는 내가 타임시트를 이제 시간을 넣는 거, 우리가 종이로 작성하던 거를 여기 네모난 박스를 눌러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녹색 박스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월급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는 리젠트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월급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예전에 얼마 받았는지 시간이 변경돼서 요즘은 좀 올랐는데 예전에 얼마 받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어디를 누르시느냐? 여기 2번째 제가 지금 화살표로 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긴 네모난 막대기 위에 있죠? 그 중에서 일렉트로닉 타임시트 옆에 페이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페이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그동안 프로바이더 하면서 받았던 월급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언제 필요하느냐? 간병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메디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할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는데 한 달 또는 뭐 6주 안에 내가 받았던 그 페이먼트 기록을 내십시오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카운티에 전화해서 아니면 카운티에서 페이먼이 안 와서 기다리지만 마시고 여기를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누르셔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위에는 긴 파란색 네모는 여기 메뉴가 쭉 뜨고요. 그 다음에 자그만 직사각형 3개가 뜹니다. 그래서 타임시트 엔트리, 그래서 타임시트 작성하는 네모, 그 다음에 페이먼 관련된 초록색 네모, 그 다음에 What's New는 뭐냐? 이 IHSS 카운티에서 선생님들한테 편지로도 보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소식이 뜨거나 새로운 정보가 뜰 때는 이쪽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이메일처럼 카운티에서 발송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뜨느냐? 레시피언이라고 선생님이 돌보시는 환자의 이름이 뜹니다. 그 이름을 확인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가끔 컴퓨터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가지고 내가 모시는 레시피언이 아닌 이름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간다는 건 여기서 로그아웃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트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보고 있는 레시피언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이제 이 화면 전체 구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파란색 네모,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타임 엔트리, 여기 시계 모양,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시계가 그려있는 동그란 시계가 있는 데를 뚝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이 뜰 거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받았던 뭐 금액이 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아무리 여기 뭐 갈색 이름 누르고 뭐 눌러도 안 됩니다 하는데 여기 오른쪽 노란색 있죠? 여기 선생님 조그맣게 동그란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다른 데 누르시면 아무 화면이 변동이 안 되는데 여기 파란색 화살표하고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거 요거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화면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타임시트를 2주에 한 번 입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15일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월 1일부터 이거 예전에 카운티에서 만든 예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021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입력하시는 분들은 2021년 1월 16일부터 31일 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15일 간격으로 이 타임 엔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1일,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2019년 IHSS 딱 15일 간격이죠. 그래서 타임시트 넘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 뭐 입력할 날짜 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노란색 화살표를 해놨어요. 노란색 화살표는 여기 와서도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파란색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 있죠? 아래로 되어 있는 방향표 이거를 꼭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입력하실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는 여기까지 입력을 다 했다. 여기까지 제출을 다 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달 거 2개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입력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입력 못한 날짜가 쭉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한 주 한 주 한 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누르면 리스트가 쭉 뜨는데 거기서 내가 입력할 기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31일 날에 1월 31일 날에 1월 두 번째 거를 신청하시고 싶다 하시면 1월 16일 거부터 1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유, 나는 1월 초에도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통 3주, 15일이니까 주가 3주잖아요. 15일인데 2주보다는 많고 3주, 왜 3주가 뜨느냐? 그 달의 일일이 월요일이거나 일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쵸. 일일이 어떤 날은 목요일날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토요일날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5일이 셋째 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1, 2, 3주가 뜹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눌러야 되느냐? 아까 여기를 눌러서 기간을,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는 첫 번째 주부터 여기 화살표 밑에 있는 거, 노란색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그 V 표시, 그거를 꾹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이 화면을 이동합니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 여기서 워크윅하고 퍼스트 워크윅 2를 눌렀죠. 그러면 여기 왼쪽 끝에 워크윅 1이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이거는 달마다 다르겠죠?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뜹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월 1일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금요일로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날짜는 자동으로 뜨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hours worked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start time이라고 돼서 몇 시 시작했냐, end time, 내가 언제 끝냈냐,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1월 1일 날 10시간, 여기서 보면 10시간 반을 일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하고 30을 쓰는 거야. 10시간 반이니까. 만약에 내가 5시간을 일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5하고 뒤에는 00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반을 일했으면은 01 앞에다 2개 01 쓰시고 뒤에 1시간 반이니까 30분이죠. 0130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일한 시간을 여기다 쭉 입력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몇 시에 끝났는지를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일한 시간은 5시간이라고 해놓고 시작 시간을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끝난 시간이랑 일하시는 시간을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케이션 나왔는데 로케이션을 보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홈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홈, 커뮤니티, 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홈은 내가 집에서 근무한 날, 커뮤니티는 장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야외 활동을 했던 날, 아니면 내가 집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으면 보스라고 두 개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날그날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입력을 시간을 그 첫째 주 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이분이 그리고 지난달 31일 날 한 거는 색깔이 다르죠. 지난달에 입력한 거는 저희가 수정을 못 해요. 자, 1월 1일부터 입력을 하는데 이분이 보시면 10시간 반, 7시간 45분, 8시간 반, 10시간 반, 6시간, 뭐 토요일은 근무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다 합치면은 어떻게 됐냐? 내가 이 시간 잘 입력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세이브 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previous claimed hours 해서 이거는 뭐냐? 지난달에 입력했던 거, 이미 입력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바뀐 거, 여기 31일 했던 거 10시간, 여기 10시간 그대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 입력했던 건, 이번 주에 입력했던 건 어디 뜨느냐? 밑에 떠요. 53시간 15분이 뜨는데, 요거는 이 10시간을 포함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계산기나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요. 내가 입력한 시간이 맞는지. 대신에 자, 토탈로 입력하는 시간은 여기에 뜨고 기존에 전달에 입력했던 건 여기에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을 다 입력하셨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세이브, 저장 버튼, 여기 파란색 여기 저장 버튼을 꾹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다 됐으니까 나갈래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주 거. 워크윅 2를 누르셔서 워크윅 2 어디를 눌러요? 여기 파란색 화살표를 또 눌러요. 그러면 워크윅 2도 이렇게 이런 시간이 쭉 뜰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뜨느냐? 1주가 6일에서 끝났기 때문에 2주는 7일부터 뜰 거예요. 7, 8, 9, 10, 11, 12, 13. 7일이니까 13이 뜨겠죠? 그럼 거기도 선생님들이 여기랑 똑같이 근무하신 시간, 시작한 시간, 끝낸 시간, 어디서 근무했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주까지 마치신 다음에 어디를 누르셔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타임시 토탈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그달에 총 입력하신 시간이 뜨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기 타임시 토탈은 43시간 15분인데 여기 월크 토탈은 53시간 15분이에요. 왜 차이가 나느냐? 전달에 입력한 10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이 내가 이번 달에 입력하려고 했던 시간이 50시간이야. 그러면은 이 5시간이 그 50시간이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ork week, work 2, work 3를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어디를 누르시느냐? submit timesheet이라고 되어 있는 거. timesheet 제출하겠습니다. 이 표시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시간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는 각 주마다 세이브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이 되고 이 토탈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월크 2를 하신 다음에도 이거를 눌러서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셔야 되고 월크 3를 하신 다음에도 세이브를 누르세요. 그러면 토탈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다 맞다 하시면 여기 왼쪽 오른쪽 밑에 있는 Submit Timesheet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Submit Timesheet을 누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냐? 이 화면으로 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선생님들이 앞에 시간까지는 잘 입력을 하시는데 그 다음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 여기 네모 박스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되냐면 I 땡땡땡 이건 그 사람 이름이에요. 만약에 지영이면 I 지영이 agree to the time of love 라고 나와요. of 죄송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앞에서 입력한 시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야지만 이 밑에 화면이 클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 클릭하는 거니까 작으니까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안 보이신 다음에 요거를 누르려고 하면 아무리 눌러도 죄송해요. 아무리 눌러도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타임시트를 다 하셨다. 그 다음에 타임시트 서밋을 했다. 그러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시면 내가 이 타임시트 그 위에 있는 화면에 동의를 합니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 타임시트에 대해서 내가 제출을 합니다. 이 화면을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까 웹사이트에서 가입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로 들어오셔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와 로그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박스가 뜹니다. 파란색, 녹색, 갈색 박스가 뜨는데 이 파란색 박스를 누르시면 타임시트를 작성할 수 있는 칸으로 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타임시트를 작성할 수 있게 이 파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근무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뜨고요. 그 기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이 워크 3주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간과 일한 시간, 시작한 시간, 마무리한 시간, 그 다음 어디서 했는지 이거를 하시고 중요한 거 세이브, 저장을 하셔서 이렇게 총 3주를 하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서밋 버튼, 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 서밋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박스에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색 이 버튼을 누르셔야지 이제 모두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제가 여기 계속 건너뛰었는데 시간을 입력할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땐 선생님들이 잘못 입력하면 카운티 담당 선생님들께서 전화해서 확인도 해주시고 했겠지만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하면 계속해서 에러 코드가 뜨고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제가 잠깐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되는데 내가 돌보는 환자, 레시피언이 한 달 동안 받은 시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얘는 96시간을 줄어놨는데 뭐 100시간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108.5시간 아니면은 108.
108시간 17분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 분 단위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받은 걸 체크를 하셔야 된 다음에 그거를 4주 동안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프로바이더 교육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타임시트 작성하시는 거에서 안내문이 올 때 카운에서 절대 뭐라고 하느냐, 그 환자를 돌보실 때 돌볼 수 있는 하루에 그 맥시멈 시간이 있으세요. 최대 시간이.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이 케어기버라는 것이 매일 또는 매일이 어렵더라도 주 뭐 2, 3일 동안 가셔서 일상을 돌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하루에 가서 뭐 20시간 하고 24시간 하고 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에 받은 시간 중에 그 한 달이 4주잖아요. 그 매주 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시고 하시면 나중에 프라우드가 돼서 카운티에서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르신이 96시간을 받았다. 그러면 4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28시간이죠. 그 아까 weekly work week 1, work week 2, work week 3가 있었는데 그거를 28시간씩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레시피언한테 편지를 보내줘요. 당신이 받은 시간이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원래 편지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잘 보관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프로바이더 선생님들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편지가 없다고 하신다면 받으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타임시에 나오잖아요. 온라인에 나오는 그 한 달 동안 받은 시간을 4주로 나눠서 그 4주를 골고루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96시간이면 4주로 나눠서 최대한 28시간씩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에 뭐 13분, 17분, 28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까지 4주로 쪼갤 필요는 없고 마지막 주나 뭐 아니면 첫 주에 그 28분은 나머지 이제 뭐라죠? 그냥 군더더기, 그냥 그거를 그냥 군더더기 시간을 거기에 붙여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시간을 잘못 입력하거나 초과하여 입력할 경우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제출이 혹시 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잘 입력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상으로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과 선생님들께서 주의해야 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영상을 한 번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이 동영상을 10번 가까이 보셨대요. 그리고서 이제 공부해서 배우셨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동영상을 보고 조금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동영상과 관련해서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봉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케어기버를 하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분도 80이 넘으셨고 간병하시는 분도 80이 넘으셨는데 뭐 당뇨나 신장 뭐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집에 컴퓨터도 없다 하시는 분들을 가족이 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저희가 대리 작성도 동의하에 동의하에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임시트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아프신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프로바이더 선생님들한테 감사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케어하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병하시는 일 가운데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봉사회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프로바이더 타임시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